안녕하세요. 크립토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이 다 끝난 거 아니냐? 오히려 정신줄을 꽉 잡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네크라고 하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라나 현물 ETF 가장 먼저 이더리움도 바네크에서 제일 먼저 신청을 했거든요. 네, 솔라나도 신청을 얼마 전에 했었죠. 자, 거기에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가 있습니다. 맷 시겔이라고 한 사람이 규제 환경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충격적인 예측을 합니다. 게리 갠슬러가 해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증명이 됐다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갠슬러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옳은 일을 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답을 했다. 근데 이제 좀 규제 환경이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도할 적절할 때다. 그래서 솔라나 ETF 신청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예전에 이더리움처럼 솔라나 ETF에 대해서 다들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선물 ETF가 있냐 없냐.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SEC가 만약에 선물 상장도 없이 솔라나 ETF를 이제 현물이요 상장할 수 있게 해준다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네. 이 시겔이라고 하는 사람 바네크는 "이것이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선물 시장의 요구는 게리 갠슬러의 심리 전술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되기 전에 선물부터 ETF가 상장도 되고요. ETF가 승인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바로 사실은 게리 갠슬러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SEC는 특정 ETF 현물을 상장하려면 시장 감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종 뭐가 필요하다? 선물이 있어야 돼. 선물로 조작하잖아. 여기에서 근데 이제 지들이 규제된 CM이다 이런 데 먼저 상장이 되고 ETF가 된 다음에 현물을 승인을 했었죠. 근데 그것이 유일한 경로가 아니다. 이건 사실상 소신 발언이거든요.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ETF 했을 때 뭐 했냐? 그때 거래소와 ETF 시장 간의 정보 공유 계약 기억나십니까? 이거 해서 조작을 방지했다라고 명분을 쌓고 승인했던 거 기억나시죠? 실상 게리 갠슬러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확신이 찼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게리 갠슬러의 SEC 위원장 시절 우리가 거의 이렇게 세뇌가 되도록 들었던 게요. "코인은 사기다. 불법이다. 증권이다. 상폐시켜야 된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 볼까요? 현물 ETF. 야, 선물이 먼저 선행이 돼야 현물이 그다음이야. 이거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게리 갠슬러 멍멍이 수작은 이제 끝이다. 솔라나 현물 ETF 승인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솔라나만 될까요? XRP ETF도 저는 올해 어느 시점에 신청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승인이 될 거라고 저도 내다봅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좋은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진영이요. 지금 아예 무서운 정치 세력으로 이미 활동 중입니다. 조직적인 정치 활동, 지금 누가 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코인베이스, 리플, A16Z입니다. A16Z는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코인 투자 회사 VC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이 막대한 기금을 통해서 당적을 따집니까?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안 따져요. 친암호화폐 정치인에게는 뭐를 준다? 당선을. 반암호화폐 정치인은 국회의원 얼씬도 못하게 쫓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이따 보여드립니다.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친코인 인사만 국회의원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약 1억 7천만 달러면 한 2,800억 이상을 2,500억 될까요? 들고 20개 이상의 의원 예비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조용히 돈과 인맥을 동원해서
친코인 의원만 당선을 시킨다. 이제 그 회사의 이름이 뭐 페어쉐이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누가 기부를 제일 많이 했냐? 1위 여기 코인베이스입니다. 2위 리플입니다. 3위 A16G. 여기는요. 지금 거의 뭐 50 밀리언이면 뭐 우리 돈으로 치면 한 600억, 700억 가까이 돈을 냈습니다. 엄청난 기부를 했고요. 점프 크립토, 제미니 거래소죠. 서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입니다. 이런 데서 기부를 엄청 했다.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자, 블랙락이 지금 리플은 뭐 가로 열고 닫고 블랙락이 다 투자한 데 아니에요.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A16G는요.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이건 이제 자산운용사가 아니고 투자 전문 회사인데요. VC가 됐건 월스트리트의 자이언트 기업이 됐건 세력들끼리 지금 작심해서 뭐 하고 있다? 로비하고 있다. 친코인 국회의원 자체를요. 코인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의원을 채워버리는 지금 그런 작업을 누가 한다? 코인베이스, 리플, A16G가 하고 있다. 개인들도 엄청난 돈을 기부를 이미 했거든요. 아까 보셨던 A16G 여기에 이제 사장님들 마크 안드레슨, 벤 호로위츠가 지금 뭐 한 300억 이상 투자했는데요. 제미니 거래소 그 쌍둥이 있지 않습니까? 윙클보스,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의 VC입니다. 코인베이스 대표, 심지어 테더 임원진도 지금 미국의 정치 뭐 로비라고 하면 로비가 합법이니까요. 기부를 통 크게 해가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정말 작심 로비 이거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이게 재밌습니다. 암호화폐를 중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페어쉐이크 이 회사의 주요 이 후원사들 코인베이스, 리플, A16G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답니다. 이 돈 어디에 씁니까? 그러면서 근데 확실한 건 암호화폐 산업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하려고 한다. 근데 가만 봤더니 우리는 암호화폐를 비정치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거 혹시 이해되시는 분 계실까요? 정치 작업에 작업을 하는데 왜 비정치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의 지원은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증거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추어들이요. 원래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시끄럽고 실속은 별로 없어서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선수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합니다. 조용하고요. 치밀하게 뒷단에서 작업 다 끝내놓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가격이 좀 약간 조정받고 있을 때 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본인들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겠죠. 실제 무슨 일을 했나 봤더니요. 자말 보우만 이 친구가 그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fit 21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친코인 법안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다. 이거 이제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페어쉐이크 아까 그 회사에서는 210만 달러를 투입해서 부정적인 이 후보 이상합니다. 잘못된 게 너무 많네요. 부정 광고 캠페인을 벌였고 이로 인해서 보우만은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탈락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의 케이티 포터라고 하는 의원도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기에서 페어쉐이크는 그녀의 상원 진출을 막기 위해서 좀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1,0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부정 캠페인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서 케이티 포터는 집으로 갔습니다. 쇼마리 피거스라고 하는 뭐 엘라바마주 선거에 나갔는데 이 사람은 친코인이었던 것 같죠. 24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서 민주당입니다. 지금 이제 당이 민주당은 지금 미국 얘기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은 코인에 반대고 공화당은 코인에 찬성이다. 그게 다 돈 앞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로비 앞에서 그냥 코인으로 대동단결하고 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선두를 달리네요. 이 밖에도 윌리엄 티먼스, 줄리 존슨 등 선거 지원 세력, 코인의 찬성 내가 밀어줄게. 코인의 반대, 네거티브 광고 캠페인에서 깎아내려 버리는 거죠. 실제 이런 작업이요.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아직 fit 21 법안 미국 상원에서 통과 안 됐잖아요. 이럴 때 작업을 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의사결정할 때 확실하게 틴코인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월가들과 이런 VC들이 돈 탐욕으로 하면 월가나 VC나 뒤지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코인의 이 탐욕에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네요. 미국만 그렇습니까? 중국 이거 최근에 그러니까 23년 2 월부터 이게 나왔던 기사입니다. "중국에서 암호화폐 금지 정책 철회할까? 인민은행 재검토를 촉구한다." 21 년도에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채굴 금지를 명령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명령 내린 적 없다." 말을 또 뒤집던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퍼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채굴업자들이 미국의 텍사스, 카자흐스탄, 캐나다 같은 곳으로 실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중국의 뭐 이제 교수들이 뭐라고 하냐? 뭐 이제 은행들이 미국에 40억 달러의 채굴 관련 세금을 뺏겼다. 이런 소심 발언을 이제는 중국에서 버젓이 합니다. 예전 같으면 잡혀갈 일이거든요. 지금 세계 최대 은행이 어딘지 아십니까? JP 모건보다 자산 규모가 더 큰 중국의 공상은행. 예전에 한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다. 이 얘기 끝난 겁니다. 중국도 아예 그냥 예전부터 사실상 고민은 많이 했겠지만 판이 뒤집힌 거는 오래전에 이미 뒤집힌 겁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에서 제일 큰 은행 스베르방크 이게 조금 딜레이는 됐는데요. 6월 중에 코인 거래 서비스 시작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뭐 국민은행이 제일 클까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서 코인 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지식과 믿음을 죽기 살기로 쌓으셔야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경험도 뭐 시행착오도 하셔서 죽기 살기로 이게 쉽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아니면 그때 살 걸 '아 그때 샀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살 걸.' 하면서 또 후회하시겠습니까? 이왕 시작했으면 죽기 살기로 싸워서 살을 뺐으면 무라도 베야겠죠. 코인 투자는요. 저는 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싸움이다. 월가와 VC들의 탐욕에 베팅을 하기 때문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31 일자 리플의 빵형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향후에 XRP다, 솔라나다, 에이다 ETF 승인을 예측한다. 뭐 아터 헤이즈 뭐 이 친구는 도지코인 ETF 시간 문제 같은데 다들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몇 개만 좀 더 해볼까요? 솔라나, XRP, 에이다, 도지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거 채굴이잖아요. 이거 문제될 게 거의 사실 없어요.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더리움은 되고 그거에 이제 채굴 버전인 이더리움 클래식은 안 되는 법이 있을까요? 뭐가 먼저다까진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라니까요. 월가의 탐욕은 저 코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각종 파생 상품들 쏟아져 나올 것이다. 자, 애니모카 브랜드라고 하는 뭐 NFT 블록체인 게임 개발 회사잖아요. 여기에서 갈라 게임즈와 갈라 유동성 공급 파트너십. 그러니까 원래 이제 투자를 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갈라 토큰을 받아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건 큰 호재입니다. 유의 종목 해제. 그 뭐 비썸이나 코인원에서 이거 해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호재 기사가 나옵니다. 이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 돈을 쉽게 번다 그런 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ETF 전문가 네이트 제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8일, 7월 12일까지 서류를 이제 다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최종 출시, 상장은 뒤로 가겠죠. 7월 셋째 주에 출시될 것 같다. 정확히는 7월 15일 월요일부터 7월 19일 아마 이쯤 언제쯤이 되지 않을까. 해석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저는 코인 별 재미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시면 되겠죠. 어떤 그 뭐 찰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헤지 펀드의 대표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이클 정점에 이미 도달했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90일 동안 비트코인 휴면 Z 스코어가 급히 상승했다. 자, 이 말은 거래량이 별로 없었는데 가격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이 사람은 조금 이제 단기 하락 전환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조정장에서 누군가는 사겠지만 누군가는 팔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당연히 저는 있고요. 실제 많이 파는 사람도 있겠죠. 채굴업자들 여전히 팔면서 버티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요.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현재 발생한 일들을요.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요. 좀 큰 거시적인 시각, 관점에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의 상위 25개 헤지 펀드 중에서 과반 50% 이상이 비트코인을 현물 ETF로 이미 보유하고 있다. 총 25개 중에 13개 기업이 1분기 말 기준 비트코인 들고 있다. 봤더니요. 이제 시타델이 지금 1위네요. 시타델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771개. 브릿지워터 이 레이달리오 쪽은 아직은 없었고요. 3위는 무려 비트코인을 2만 7천 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베팅이죠. 마리너 여기는 이제 4위. 그러니까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아직은 not yet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요.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1월 10일자로 승인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언제 기준이냐? 한 2달 반 정도 지나서 3월 31일 기준입니다. 근데 벌써 상위 25개 중에 52%가 비트코인을 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지금 상황을 보시고도 '이거 다 빨고 이제 떠나겠네. 이게 끝이네.'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2 분기가 됐을 때 52%가 아니고 60% 앞으로 70% 가면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요. 본인의 어떤 그 선택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랜만에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 명언이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보인다." 솔직히요. 안 보입니다. 근데 믿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큰 투자를 감행하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비트코인을 2012 년에서 2014 년, 2015 년 이럴 때 샀던 사람들은 성공하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었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은 뭡니까? 이미요.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 지금 2 단계입니다. 뭐 ETF가 됐고 이제 사람들 다 알잖아요. 뭐 코인베이스다, 뭐 리플이다, 뭐 그 블랙락이 뭐 RWA다. 지금 뭐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이 된 이 판국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 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게 참 그 명언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또 하나의 그 현상을 말씀드리면요.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도입에 적기다. 지금요. 시장에 유통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95% 이상은 뭐다? 달러화 표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디지털 달러를 보유하기 위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활용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법률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발행사들도 좋고 고객도 좋고 여러 가지 규제 면에서 이게 확립이 돼야 된다. 장점이 많지 않냐. 결제하는 데 국가 송금하는 데 금융 포용성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저는 그 발명품이다. 월스트리트에 정말 어마어마하다. 정부는요. 코인으로 세금 거둘 수 있죠. 일자리도 뭐 크립토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는 새로운 그 클래스, 애셋 클래스를 만들어서 신규 수수료 수익원을 지금 그 창출을 시켰고요. 뭐 일반인들 저기 뭐 특히 뭐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사람들 달러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이전에는 외환법에 의해서 달러 보유를 못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인터넷 액세스 핸드폰만 있으면 뭐 테더다 USDC다 갖다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발명품이죠. 누구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 빚은 끊임없이 뽑아낼 수 누군가에게 팔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가능하냐? 블랙락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하는 거죠. 그 월가의 탐욕에 의해서 세팅된 게 바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죠. 쉽게 말하면 "판 다 깔렸어. 이제 더 빨리 만드세요."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만 잘 될까요? 코인과 CBDC 다 같이 커질 겁니다. RWA요, 인공지능이요, 메타버스
이게요,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연결돼서 생태계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인플루언서죠. 라크 데이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더라 통신, 이게 루머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의 가능성이 뭐 이래저래 높을 것 같습니다. 로빈 후드의 최고 법률 책임자 출신인 벤 갈라거라고 하는 사람이 SEC 게리 겐슬러가 이제 그 퇴사를 하고 뭐 해고를 당하든지 어쨌든 그만두고 SEC 위원장이 이 댄 갈라거라고 하는 사람으로 교체될 것이다. 이 사람을 봤더니 예전 오바마 정권 시절에 SEC 임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코인이 향후 대폭등을 위한 조금 뭐랄까요? 도움닫기 하고 있는 그런 조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자, 플랜 B라고 아시죠? 스톡 투 플로우 모델. 이 친구는 여전히 강세장이다. 비트코인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개월 실현 가격. 이것은요, 항상 강세장에서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건 좀 굉장히 드물다. 흔치 않다. 근데 지금 이 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65,000달러 정도인데 이를 발판 삼아서 반등하지 않겠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뭐 단기 상승을 논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락을 논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요. 단기 가격 전망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올해 있었던 일, 뭐 상반기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올해 1월 10일자로 비트코인 ETF 승인됐죠. 이더리움도 사실 승인이 됐고요. 최종 판매만을 남겨두고 있죠. RWA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신코인 법안, 이게 갑자기 뭐 바이든 뭐 대통령부터 트럼프까지 신코인으로 급물살을 타는 게 뒤에서 누가 잡아 끌고 있다? 블랙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전방위 로비를 펼쳐서 전 세계를, 특히 이제 미국을 리딩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향후 코인의 광란의 도가니탕,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일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어찌 됐건 블랙락, 뭐 투자하는 VC들,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다 코인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온갖 소음들은요, 무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큰 그림을 보셔야 되고요. 본질들만, 그들이 실제 행해지고 있는 행동들 위주로만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덜 흔들리실 겁니다. 자, 현금이 있으시면 뭐 바이 더 딥을 하기 뭐 아직도 괜찮은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다. 뭐 돈 다 떨어졌다. 그럼 할 수 없죠. 그냥 존버를 하시면서 그냥 내 삶을 잘 살자. 그냥 하실 일들, 뭐 회사나 직장이나 열심히 일하시면서요. 그냥 생활하다 보면 시간이 가고 그들이 작업을 펼치고 신 뭐 국회의원들 뽑겠죠. 대통령 바뀌고요. 시간 지나서 돈 풀면 결국은 올라가겠죠. 조금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